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어떻게 변환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하는 문제는 보통 이렇게 변환이라기보다는 영어로 이제 모듈레이션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환이라기보다는 변조가 사실은 정확한 용어인데요.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그런 어떤 용어들하고 좀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변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진폭의 차이를 가지고, 편의가 이제 진폭의 차이인데, 차이를 가지고 변조하는 방식. 진폭 편의 변조. 영어로는 amplitude shifting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프리퀀시를 이렇게 바꾸어서 프리퀀시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변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위상을 바꾸는 그런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상 진폭 변조는 위상과 진폭을 동시에 이렇게 바꾸어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조를 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변조하는 방식은 뭐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다음에 FM,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이렇게 이제 AM, FM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AM, FM 이렇게 하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할 때 AM, FM 이렇게 표현하고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조하는 이런 방법은 쉬프트 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SK, FSK, 뭐 PSK, QA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여기서 말하는 변환은 이제 모듈레이션 작업이다 이렇게 모듈레이션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모듈레이션 작업은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디지털 데이터의 디지털 비트를 한 비트 또는 뭐 여러 비트라도 괜찮고요. 디지털 비트를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상, 여기서 말하는 아날로그 신호, 우리 데이터 통신에서 아날로그 신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인파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사인파의 특성은 진폭과 주파수와 위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아날로그 신호를 공부할 때,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의 차이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를 표현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변조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디지털 비트를 아날로그 특성 차이로 표현한다. 이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 작업은 이 표현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비트를 표현하는 그런 아날로그 신호를, 물론 아날로그 신호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의 많은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된 아날로그 신호를
특정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이동하는 그런 작업이 두 번째 작업입니다. 이때 이 아날로그 신호, 이 디지털 신호를 표현하는 건 아날로그 신호의 대역, 아날로그 신호가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주파수까지 그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스펙트럼, 그걸 이제 스펙트럼은 우리말로는 이제 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대역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채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채널. 그 특정 주파수의 채널로 채널의 신호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특정 채널의 주파수의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비트를 아날로그 신호 특성 차이로 디지털 비트를 0인지 1인지 이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표현된 아날로그 신호를 특정 채널의 주파수에 맞게 이동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일단 전송을 하는데, 단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매체, 동일 매체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여러 개의 채널, 다수의 채널 신호로 전송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수의 채널 신호로 만들어서 서로 다른 채널 신호로 만들면은 같은 성격의 디지털 데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와이파이 신호가 있다. 와이파이 신호가 와이파이에 사용하는 채널이 다르면은 와이파이 신호를 동시에 공기 중에 이렇게 전달해도 서로 겹치지 않는 그런 신호로 이렇게 수신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퓨리 해석을 통해서 모든 신호를 주파수가 다른 그런 신호를 다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인파를 다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일 매체로 다수의 여러 개의 채널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시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브로드밴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변조를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변조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 이제 무선 통신에서 공기 중에서 여러 개의 채널로 이렇게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갖다 동시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무선 통신에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여러 개 다 서로 다른 채널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기 매체를 그 와이파이면 와이파이 전송을 위해서만 공기 매체를 쓸 수는 없잖아요. 휴대폰도 이렇게 공기 매체를 써서 통신을 해야 되고, 위성도 통신을 해야 되고, 또 블루투스 통신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 매체, 공기 매체를 와이파이가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그 와이파이한테 할당된 그 대역에서 채널로 나누어서 그 채널의 신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선도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DSL 모뎀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죠. 전화선을 써서 전화 신호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데이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서 동시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케이블 모뎀도 마찬가지죠. CATV의 TV 신호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디지털 데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케이블 모뎀이잖아요. 이럴 때 DSL 모뎀이나 케이블 모뎀 이런 것도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서 아날로그 신호로 모듈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디지털 모뎀, 케이블 모뎀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제가 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통신에 관련되는 이제 내용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보고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은 DSL 모뎀하고 케이블 모뎀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인파에 진폭이나 주파수나 위상을 변경해가지고 서로 다른 신호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어떤 사인파에 진폭이 서로 다르면 진폭이
진폭이 크고 진폭이 작고 이런 신호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진폭이 크면은 1, 진폭이 작으면은 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디지털 비트 0과 1을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파수도 마찬가지죠. 신호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주파수가 높은 신호, 주파수가 낮은 신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파수가 높으면 1, 주파수가 낮으면 0 이렇게. 위상도 이렇게 뭐 나눠 가지고 위상이 0도이면은 뭐 0, 180도이면은 뭐 1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그러면은 이 차이를 가지고 신호를 몇 개를 만들 건가 이런 거는 저기 예를 들어서 위상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만든다 그러면 위상 차이를 예를 들어서 0도 하고 180도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0라디안과 8라디안 이렇게 위상 차이를 나눈다 이러면은 이거는 위상이 두 개잖아요. 차이가 두 개죠. 그러면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뭐 0, 하나는 1비트, 0비트, 1비트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위상을 이렇게 하지 않고 0,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눴다. 위상을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상이 0도이면 이거는 00, 01, 10, 1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위상이 신호가 그러니까 신호의 그 수가 사가 4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면은 이제 신호 하나를 두 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할 때 신호 레벨의 수, 그 준위의 수 이런 개념에서 이런 걸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의 수에 따라서 신호당 비트는 로그 2의 L, 신호의 수를 갖다 L이라고 하면 로그 2의 L만큼 이렇게 이제 비트를 갖다 이렇게 신호 하나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신호율 또는 보호율은 초당 생성되는 아날로그 신호의 수, 초당 아날로그 신호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초당 아날로그 신호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를 이제 디지털 신호의 그 보호율, 신호율을 그대로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초당 생성되는 신호의 수를 보호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보호율은 보통 이제 S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호 레이트. 초당 신호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트율은 초당 몇 비트가 만들어지는가. 비트율은 초당 몇 비트를 갖다가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가는 보호율 S, 초당 신호가 몇 개 만들어지는 게 S하고 신호당 비트 수, 로그 2 L 하면 이게 초당 몇 비트를 보내는가 N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이제 N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특정 대역의 주파수 신호를 이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떤 특정 대역의 특정 채널의 사인파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특정 대역의 주파수 신호, 특정 채널의 주파수 신호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 신호를 그 채널의 사인파를 신호 생성에 이렇게 이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채널의 사인파, 그 채널에 있는 주파수의 사인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호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건데, 그때 이제 채널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 채널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 채널의 가장 낮은 주파수를 갖다 이렇게 FL이라고 표현하고요. FL이라고 표현하고 가장 높은 주파수를 F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채널의 스펙트럼은 FL부터 FM까지가 되겠죠. 그죠? 가장 낮은 게 FL이고 가장 높은 게 FM인 그런 주파수의 스펙트럼을 가지는 그런 이제 채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이 채널의 가운데 중심이 되는 주파수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반송 주파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리어 프리퀀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채널의 신호를 갖다 이렇게 내가 디텍션 할 때 그 채널의 반송 주파수를 가지고 그 반송 주파수에서부터 아래 위로 절반씩 그 주파수를 갖다 이렇게 주파수의 사인 웨이브로 그 신호를 갖다 다 이렇게 사인 웨이브의 신호를 갖다 디텍션해서 그 채널의 신호를 갖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가운데 그 채널의 가운데 주파수를 중심 주파수를 반송 주파수다. 캐리어 프리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캐리어 프리퀀시. 보통 FC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FC. 캐리어 주파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캐리어 주파수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주파수 FL에다가 가장 높은 주파수의 가장 낮은 주파수를 뺀 요 값의 값을 2로 나눈 이 값을 더한 이게 이제 중심 주파수가 되겠죠. 중심 주파수가 되고요. 이때 이제 중심이 되는 중심 주파수의 사인파를 반송파다, 캐리어 웨이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송파다. 중심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파를 반송파다, 캐리어 웨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특정 대역의 어떤 특정 채널의 주파수 신호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여러 개의 채널을 그 서로 주파수 대역이 다른 여러 개를 채널을 사용해서 동시에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와이파이 같으면은 와이파이 채널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 같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채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AP가 어떤 무슨 공유기가 특정한 채널을 쓰면은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무슨 공유기는 다른 채널을 쓰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무슨 공유기가 동시에 이렇게 와이파이 신호를 전송해도 된다 그러냐. 왜냐하면 채널이 다르면은 그 신호의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은 진폭을 예를 들면 진폭 편의 변조 같으면요. 진폭을 다르게 해서 이동을 시켜서 디지털 비트 0과 1을 아날로그 신호로 입력한다. 그런 의미로 Amplitude Shift Keying ASK 또는 프리퀀시를 주파수를 이동을 시켜서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런 의미로 FSK 그 다음에 Phase Shift Keying PSK 그 다음에 진폭하고 위상을 동시에 이렇게 변경시키는 그런 방식은 이름을 조금 다르게 썼는데요. 구상 진폭 변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해서 쿼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조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진폭 변조 같으면 AM Amplitude Modulation 그 다음에 FM Frequency Modul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조할 때 AM, FM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할 때는 ASK, FSK, PSK, QAM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폭 편의 변조인데요. 진폭.
진폭의 차이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0과 1을 구분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 0인 경우는 디지털 신호가 전압이 낮은, 준위가 낮은 신호를 가지고 0을 표현하고 준위가 높은, 전압이 높은 신호로 이렇게 1을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표현한다. 이런 걸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디지털 비트 0을 어떤 주파수의 아날로그 신호, 어떤 주파수의 사인파로 표시를 하는데 진폭이 작으면 신호의 세기가 작은 그런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0을 표시하고 반면에 진폭이 큰 그런 사인파를 가지고 1을 표시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진폭의 차이, 어떤 동일한 주파수의 신호가 있는데 그 진폭의 차이를 가지고 0과 1을 표시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신호 구간 하나를 우리가 이제 보호다 이렇게 보호라고 표현한다고 예전 강의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호. 또 하나 이제 신호의 요소겠죠. 시그널 컴포넌트. 이 시그널 컴포넌트 하나, 이 하나가 디지털 비트 0을 표시하기 위해서 요 보호 간격에 진폭이 작은 진폭의 크기가 작은 그런 아날로그 신호 사인파 두 사이클의 사인파를 가지고 진폭이 작은 두 사이클의 사인파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0을 표시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비트 1을 표현하는 보호 구간에 신호 구간에 진폭이 큰 사인파 두 사이클의 사인파를 가지고 1을 표시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호 레이트를 S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S. 이 보호 레이트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보호 레이트하고 비트 레이트가 같잖아요. 왜냐하면 보호 하나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하나를 지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레벨이 이렇게 신호의 차이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비트 0과 1을 표현하니까 비트 레이트하고 지금 보호 레이트가 같잖아요. 그래서 보호 레이트 S면은 이 보호 레이트가 S일 때 이 S 보호 레이트 S 비트 레이트의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주파수가 얼마나 필요하냐면은 신호 하나에 대해서 두 사이클에 지금 아날로그 신호를 썼으니까 S BPS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파수는 아날로그 신호는 ES S의 2배만큼 ES 헤르츠만큼의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대신 이제 진폭이 서로 다른 그런 ES 헤르츠의 아날로그 신호로 SBPS의 디지털 비트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1, 0, 1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구간에는 진폭이 작은 사이클 두 사이클, 그 다음에 진폭이 큰 두 사이클, 진폭이 작은 신호 두 사이클, 진폭이 큰 신호 두 사이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ES 헤르츠만큼 이렇게 이제 신호를 그 사인파를 갖다 사용해서 디지털 비트 SBPS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그 0과 1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 디지털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00, 11, 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가 반복된다 이러면은 굳이 이 00 두 비트를 갖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두 구간에 대해서 그 신호 사이클이 꼭 각 그 보호 간격당 두 사이클의 신호가 있어야지만 이게 그 00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주파수가 낮은 그런 어떤 신호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두
두 구간에 00 두 비트를 갖다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네 사이클에 진폭이 작은 그런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필요한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세 사이클에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두 비트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서 보시면은 큰 진폭이 큰 세 사이클에 신호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1, 2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어떤 주파수의 신호를 가지고 00, 11, 00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어떤 디지털 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은 모든 비트가 전부 다 0이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은, 이런 경우면은 훨씬 더 작은 주파수에 작은 주파수면서 작은 주파수의 사인파 그리고 진폭이 작은 그런 신호를 가지고 0000 이렇게 0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디지털 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1이면은 전부 다 1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작은 거의 그 주파수가 0인 그 0에 가까운 그런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대신 이제 진폭이 큰 그런 어떤 아날로그 신호로 디지털 비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떤 주파수, 예를 들어서 2Hz, ESHz에 해당되는 하나의 사인파를 가지고 그 모든 디지털 비트를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비트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가지고 디지털 비트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주파수가 낮은 신호, 그 다음에 진폭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디지털 비트를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더 0과 1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0과 1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주파수의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진폭을 다르게 해서 0과 1을 갖다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폭 편의 변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주파수 대역폭하고 진폭 편의 변조에서 주파수 대역폭하고 그 진폭 편의 변조에서 주파수 대역폭의 관계를 갖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비트가 0 또는 1인 경우에는 그 대역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의 사인파의 진폭을 다르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모두 0인 경우, 모두 1인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0과 1이 계속 교차하는 이런 디지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대역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대역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의 사인파의 진폭을 바꾸어서 0과 1을 갖다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역의 가장 중간에 있는 그런 어떤 사인파를 갖다 반송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을 갖다 다르게 해서 그 0과 1을 갖다 표시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비트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이클의 사인파가 필요로 한가, 이런 거는 이제 그 통신 환경의 잡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잡음이 좀 더 많으면은 좀 더 많은 사이클의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한 구간에 0과 1을 갖다 표시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잡음이 좀 더 작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수의 사이클의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0과 1, 한 구간에 0과 1을 갖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요. 대체로 이 진폭 편의 변조의 대역폭 요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레이트, 그러니까 보레이트를 비트레이트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보면 보레이트를 S라고 봤을 때, 이 SBPS의 전속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역폭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렇게 보면은 1 더하기 D
곱하기 S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하다. 이때 이제 이 D는 그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잡음 환경이 좀 잡음이 좀 많은 이런 환경에서는 D를 1에 가깝게 이렇게 하고요. 잡음이 거의 이렇게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D를 0에 가깝게 이렇게 조정해서, 그래서 최소로 보면은 S헤르츠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하고, 최대는 2S헤르츠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해진다. 디지털, 그러니까 SBPS 디지털 데이터를 진폭 편의 변조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폭 편의 변조를 할 때 어떤 하나의 주파수의 신호를 가지고 그 주파수의 신호의 진폭을 다르게 해가지고 0과 1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의 신호부터 높은 주파수 신호까지 그 여러 개의 주파수의 사인파를 사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진폭을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표현하게 된다. 이런 걸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폭 편의 변조는 진폭 차이를 가지고 이제 0과 1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간단해서 구현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용이한, 그래서 장치를 만들기가 이제 그 비용이 이렇게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잡음이 이제 보면은 신호의 세기에 영향을 갖다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잡음이 이렇게 신호의 세기에 이렇게 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잡음 환경에서는 신호 세기 차이를 갖다 구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폭 편의 변조는 잡음에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잡음이 좀 이렇게 그 존재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진폭 편의 변조를 쓰는 게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진폭 편의 변조는 간단하지만 잡음에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인데요. 주파수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높은 주파수는 뭐 예를 들면 1을 표시하고 낮은 주파수는 0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지금 0과 1이 반복되는 그런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0과 1이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0은 주파수가 낮은 그런 사인파로 표시하고 1은 주파수가 높은 그런 사인파로 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신호 간격 하나에 얼마나 많은 수의 사이클이 필요한가, 이런 거는 0과 1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3Hz로 제가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세 번의 사이클 한 구간에 예를 들어서 뭐 0, 11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은 두 구간에 뭐 3Hz의 신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앞에 진폭 편의 변조에 설명했던 거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파수 편의 변조는 낮은 주파수 대역하고 높은 주파수 대역의 대역을 두 개를 사용해서 낮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0을 표현하고 높은 주파수 대역의 그 아날로그 신호 사인파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1을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대역의 주파수를 갖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각 대역의 중심 주파수를 이제 반송파라고 보면 반송파가 사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낮은 대역에 하나, 높은 대역에 하나. 그래서 모든 비트가 0이거나 모든 비트가 1인 경우는 각 대역에서 그러니까 낮은 대역, 높은 대역의 주파수에서 가장 낮은 그 대역의 가장 낮은
주파수 신호를 가지고 모든 비트가 0인 걸 표현하고, 높은 대역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 신호를 가지고 모든 비트의 1인 것을 갖다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0과 1이 계속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경우는 각 대역의 가장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가지고 그 0과 1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파수 편입 변조는 두 대역의 이제 그 주파수를 사용해서 0과 1을 갖다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보다 이 뭐죠? 이 진폭 편입 변조보다 주파수 요구 사항이 이제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만큼 두 배만큼 늘어나는데, 이렇게 두 배만큼 두 개의 대역에 이제 주파수를 갖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배뿐만 아니라 이 주파수 대역이 이제 겹치거나 가까이 있으면 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의 간격을 갖다 좀 띄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간격을 갖다 델타 F라고 보면은 전체 주파수 대역은 그 비트율을 S라고 봤을 때 진폭 편입 변조는 1 플러스 D 곱하기 S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했잖아요. 이 대역폭의 두 배만큼에다가 거기다가 두 대역폭의 주파수 간격 델타 F만큼을 더한 이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파수 편입 변조는 이제 대역폭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음에는 상당히 이렇게 강한데 대신 대역폭이 이렇게 이제 큰 대역폭을 갖다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대역폭이 크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 중에 우리가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같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비용이 고가의 그런 어떤 자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휴대폰 회사들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요.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대역폭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많은 데이터를 갖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 대역폭이 높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케이블을 통해서 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의 성능이 아주 좋아야 되고요. 그 케이블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의 성능이 이렇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가의 케이블, 고가의 장치, 신호 전송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대역폭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는, 대역폭 요구가 커진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위상 편입 변조인데, 위상. 진폭이나 주파수를 바꿔서 연관을 표현하는 대신에 위상을 바꾼다는 거죠. 위상.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보면 위상이 여기 보시면은 파이부터 시작, 180도부터 시작하는, 레디안으로 표시하면 파이부터 시작하는 이런 신호는 예를 들어서 0을 표시하고, 위상이 0도부터 시작하는 이런 신호는 1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 그러니까 신호 구간에서 시작하는 신호의 아날로그 신호, 사인파의 위상을 보고 이거는 0이다, 1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위상의 차이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0과 1을 입력하는, 표현하는 그런 어떤 변조 방식을 위상 편입 변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위상 차이가 지금 180도 0도 이렇게 두 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 시프트 키잉 방식을 바이너리 페이스 시프트 키잉이다 이렇게 해서 BPSK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이야기는 위상 차이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위상 차이를 45도, 135도, 225도, 315도 이렇게 4개로 만들었어요. 위상 차이를. 그죠? 이렇게 해서 위상 차이를 4개를 해서 그 신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를 4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4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 구간에 그러니까 해당 신호 구간에 사인파가 위상이 45도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0를 표시하겠다. 135도면은 01, 225도면은 10, 315도면은 11.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을 갖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위상이 4개이기 때문에 쿼드러츠 페이스 쉬프트킹이다 이렇게 QPSK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QPSK다 이렇게 부르는데 QPSK는 앞에 BPSK는 신호 하나, 아날로그 위상이 다른 신호 하나를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 한 비트를 표시했지만 위상 차이가 4개인 이런 어떤 신호 체계를 쓰면은 변조 방식을 쓰면은 위상이 다른 신호 하나를 가지고 2비트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만큼 전속률이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축상에서 위상을 다르게 해가지고 디지털 비트에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페이스 시프트킹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좌표에다가 XY 좌표에다가 그 저기 위상이 얼마인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때 진폭은 요 원에서 반지름의 크기, 반지름의 크기를 가지고 진폭을 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PSK, 패스 시프트킹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을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는 성운도면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성운도면에서는 위상을 4개로 이렇게 4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때 그 위상에 따라서 디지털 비트를 매핑시키면은 그 위상 하나하나에 그 위상 하나하나에 따라서 2비트를 이렇게 매핑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위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4개로 나누는데 위상을 뭐 8개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위상을 근데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은 신호 하나를 가지고 여러 비트를 표현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 위상 차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신하는 쪽에서 그 신호를 갖다가 구분해내기가 그만큼 어렵겠죠. 그죠? 예를 들어 자본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신호가 정확하게 이렇게 디텍션하기 어려울 텐데 그때 위상 차이를 갖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내기 어려우니까 무한정 이렇게 위상을 갖다 이렇게 다르게 많은 신호를 갖다 만들어낼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미 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위상은 말이죠. 위상은 진폭에 비해서 잡음에는 훨씬 영향이 작아요. 그래서 그 대역폭 요구는 ASK, 앰플리티드 진폭 편의 변조하고 동일한데 잡음에는 이제 훨씬 강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잡음이 좀 이렇게 많은 환경에서는 PSK를 많이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잡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위상의 차이를 이렇게 좀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둬서 이렇게 신호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진폭하고 위상을 동시에 바꾸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진폭이 지금 2개잖아요. 진폭의 차이가 2개고 그 다음에 위상 차이도
진폭이 지금 높은 진폭, 낮은 진폭이고 위상을 180도, 0도 이렇게 해서 진폭도 두 개로 나누고 위상도 두 개로 나눠서 신호를 그럼 신호의 종류가 네 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바꾸는 이런 신호 방식을 구상 진폭 변조다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쿼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신호의 개수가 4개가 되기 때문에 4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러면은 신호 하나당 2비트를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 신호가 위상이 4개고 예를 들어서 위상이 4개고 진폭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눴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진폭이 이 성운 도면으로 표시했을 때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 표시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진폭으로 표시한다 이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진폭이 2개잖아요. 그죠? 하나, 그 2개. 그리고 위상은 지금 4개니까 총 신호의 개수는 8개 되겠죠. 그죠? 8개라는 이야기는 신호 하나당 3비트, 디지털 비트 3비트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데이터 전송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신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호를 구분해내기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잡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진폭과 위상을 가지고 신호를 8개로 만드는 8쿼함을 쓸 수도 있고요. 16개로 만드는 16쿼함을 쓸 수도 있고 뭐 더 많은 경우는 128쿼함, 256쿼함 이런 것까지 이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잡음의 영향이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이렇게 많은 수의 신호를 만드는 그런 쿼함 방식을 이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상 진폭 변조를 통신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역폭 요구는 작으면서 예를 들어서 ASK하고 지금 PSK를 쓰기 때문에 대역폭 요구는 크진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데이터, 많은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잡음이 많으면은 많은 수의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구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잡음에 약해지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개념,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방법 4가지, 진폭 편의 변조, 주파수 편의 변조, 위상 편의 변조, 구상 진폭 변조까지 4가지를 소개했는데 조금 뭐 개념은 간단한데 대역폭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각 변조 방식하고 대역폭 요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